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무더운데 여러분 그래도 더 행복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당신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건강한 당신 저에게 큰 행복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암 극복자, 암 환자의 여름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참 무덥지 않습니까? 여름은 참 무덥습니다. 요사이 한국 기후가 동남아처럼 제가 필리핀 의료 선교를 한 30여 년 동안 하면서 열대 우림 기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고온다습하고요. 정말 불쾌지수도 높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여름철 건강을 지낸다는 게 참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제 환자분 중에 대장 수술을 하고 대장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참 붙일 때마다 힘들고 나중에는 막 허는 것 같고 막 땀띠가 나고 그리고 이제 어디 피서를 간다 하더라도 해수욕장 가기가 참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옷 벗고 이렇게 수술을 하면 수술 자국이 남고 이렇게 해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집에 또 계속 있다 보니까 또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또 감각이 또 상실되면 욕창도 걸릴 수 있고 땀띠가 나면서요. 그래서 참 무더운 여름 나기가 참 힘든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암 극복자들이 여름을 잘 지날 수 있을까?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름철에는 체온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면역력이 우리가 1도씨 체온이 내려가면 떨어지면 30% 정도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체온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어컨을 많이 이렇게 틀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많이 또 이렇게 사용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컨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냉방병에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와 냉방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냉방병은요 전신에 이렇게 몸살, 전신의 근육통, 그다음에 구토도 나고 오심도 있고 한기가 들고 또 이렇게 두통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콧물 감기, 발열도 나고 피로감 등이 있는데 단순 감기는 그저 기침, 가래, 콧물이 주 증상입니다. 그럴 때 냉방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첫째는요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클린징, 즉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외의 온도 차가 5도를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차가 나면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쏘게 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냉방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름 감기는 이제 리노바이러스라든지 또 엔테로바이러스, 네조넬라균 세균 감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 감기는 좀 다르죠. 겨울 감기는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럴 때 여름 감기는 휴식이 좀 부족하고 피곤하고 환기가 잘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에어컨을 켜면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실내외 공기를 좀 이렇게 변화시킨다든지 환기를 시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조넬라균 같은 것이 냉각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균주죠. 여름 감기와 좀 겨울 감기 좀 다르지만 어떻든 여름철에 체온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냉방병을 잘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이제 여름철을 잘 나기 위해서 먼저 영양 관리도 이제 두 번째로 참 중요한데요. 수분을 충분히 이렇게 섭취하고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섭취를 하는데 대개는 보통의 날보다도 500ml 정도를 더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땀으로 많이 수분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에는 무엇보다도요, 식중독을 잘 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식중독이 뭐냐 그러면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요, 인체에 유해한 어떤 미생물이나 유해한 어떤 독성 물질이 로 인해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판단되는,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나 독소형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식중독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개는 8월에 피크가 되는데요. 대장균이 참 많죠. 노로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 먼저 첫째는요, 손 씻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요, 감기나 식중독을 50% 이상은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즉 도마라든지 칼 이런 데 많이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료를 잘 보관하십시오. 여러분, 냉장고에 있다고 해서 재료가 상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3, 4일 된 어떤 음식에 오픈해서 이제 드셨는데 남았어요. 그럼 냉장고에서 3, 4일 이상 지나면 이것은 균이 많이 정폭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해동을 해서 조리하면 그것을 바로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것을 또 다시 또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균이 또 자랄 수 있습니다. 또 곰팡이가 핀 어떤 음식은요,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즉시 이렇게 폐기 처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좀 지난 것은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름철 건강에 우리 식중독을 예방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에는 이제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육고기 같은 그 피에는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이 이렇게 묻으면 정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블라드 아가처럼 되어서 우리 실험실에서 이제 아가 베이지를 만들 때 블라드 아가 피를 사용하기도 그 안에 이제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우리는 영양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영양이 좀 결핍되고 체중이 저하합니다. 좀 드시는 게 입맛이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식사나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 고열량의 균형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 어떤 우리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식사 조절을 잘 하시고요. 식욕 부진을 좀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입맛이 없다 그러면 좀 입맛을 돋우게 보양식을 하시고요. 또 보양식을 하니까 어떤 분은 막 개고기를 드시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개고기를 비교하니까 단백질 성분이 제일 많은 것은 닭고기에 제일 많았고요. 근데 개고기도 많은 편입니다. 근데 개고기의 치명적인 것은 바로 동물성 기름이 어떤 고기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나는 이거 먹으면 참 행복하고 체력이 좋고 내가 기운이 낮다 그러면 모를까 개고기를 드시는 것은 좀 혐오 식품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에 이제 식욕 부위를 개선하고 이제 땀이 이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이제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요, 되게 이제 땀의 배출이 많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면 그죠? 이 햇빛이 많을 때 하는 것보다는 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때 체조도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두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땀띠가 생기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보호자분들은 환자를 좀 신경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 공급에 있어서 이제 수박이라든지 제철 과일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라는 참외라든지 베리 종류라든지 복숭아 또 이렇게 오색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것도 여름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좀 기력이 떨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만이라도 좀 신경 써서 우리 암 환자 극복자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보호자분들 신경 쓰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 잘 이겨내는 우리 암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